어저께 듣기로는 탐구 과정 분석을 배웠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중에서 가설 연역법 기억나나요? 오늘은 파스테르의 생물 속생설 실험 탐구 과정을 가설 연역법에 따라서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우리 같이 미생물이 어디서 온 건지 실험해 보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는 가설 연역법의 과학적 탐구 과정과 탐구 기능에 따라 실험을 이해한다 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험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꼭 잘 들어주세요. 혹시 미생물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 학생 있나요? 우리 인간도 그렇고 다른 동식물들도 엄마 아빠의 사랑에서부터 태어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미생물도 이전에 존재하던 미생물 엄마나 아빠로부터 태어났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광고를 한번 봅시다. 김치에서 유산균 소리가 나는 게 나오는데 한번 이 광고를 보고 들어봅시다. 들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김치 맛을 살리는 유산균 소리. 그래서 4단계 유산균 관리로 유산균이 좋아하는 온도로 맞춰주고 알아서 냉기를 뿜어주고 끝까지 지켜주고 한 번 더 막아주고 유산균 소리가 많은 김치가 진짜 맛있는 김치. 진짜 맛있다. 유산균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네, 김치에서 유산균 소리 나는 거 잘 들어보셨나요? 근데 집에서 엄마나 할머니께서 김치 담그실 때 유산균 넣는 거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뭐라고요? 없다고요? 네, 그쵸. 백종원도 김치 담글 때 유산균 안 넣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엄마 아빠 유산균이 없는데 유산균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 진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걸까요? 중세시대에도 이러한 의문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학자들끼리 이렇게 회의를 했죠. 먼저 니덤은 플라스크에 고기즙을 넣고 끓인 후에 막아두면 미생물이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스팔란차니는 고기즙을 충분히 끓이고 플라스크를 완전히 밀봉하면 미생물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에 또 니덤은 다시 반박을 했죠. 고기즙을 너무 오래 끓였고 고기에 공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미생물의 발화력이 파괴돼서 그런 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이 의문을 누가 해결했을까요? 여기 우유 사진들 있죠? 여기 우유가 많은데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맞아요. 여기 한중간에 파스테르 우유가 있어서 다들 눈치채셨겠죠? 파스테르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 비밀을 밝혀냈어요. 파스테르는 공기를 여과해서 얻은 찌꺼기에서 고깃집에서 번식하는 미생물과 유사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에 파스테르는 미생물이 공기를 통해서 퍼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플라스크에 고깃즙을 넣고 다음과 같이 실험을 했는데요. 한번 어떻게 실험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실험에서는 고기즙을 플라스크에 이렇게 쪼르르 넣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즙을 충분히 끓인 뒤에 공기 중에 2, 3일 동안 방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기즙을 끓이는 이유는 원래 고기에 있는 미생물 그런 거를 죽이는 거죠. 죽여서 완전히 고기즙에 미생물이 없도록 만든 다음에 방치를 해서 미생물이 스스로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렇게 준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미생물이 생긴 거예요. 그 이유는 공기 중에 먼지나 미생물이 플라스크 안에 들어가서 미생물이 번식했다라고 들 수 있겠죠.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 고기즙을 똑같이 플라스크에 이렇게 쪼로로 따르는데 이 플라스크의 목을 가열을 해서 S자로 이렇게 굽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굽힌 플라스크에 있는 고기즙을 충분히 끓이고 또 똑같이 방치를 끓이고 또 2, 3일을 방치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미생물이 생기지 않았죠. 이 이유가 뭐냐면 이 고기즙을 끓일 때 나오는 수증기가 있겠죠. 이 수증기가 여기 이렇게 쪽쪽쪽쪽 이렇게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이 생기는 바람에 미생물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고여서 들어오지 못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미생물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실험을 봤는데 이 어떤 실험인지 이 실험 파스테르의 실험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가설연역법의 과학적 탐구 과정과 탐구 기능에 따라서 실험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 문제 인식 단계입니다. 우리가 인식한 문제는 뭐였죠? 고기즙의 미생물이 과연 공기 중에 있던 미생물이 들어가서 번식한 건 아닐까라는 의문이었죠. 궁금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그 문제에 따라서 가설을 설정합니다. 우리가 만든 가설은 미생물도 이전에 존재하던 미생물로부터 생기는 거다라는 가설을 세웠고 이 가설을 실험으로 검증을 할 계획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실험을 이제 설계하는 거예요. 탐구 설계. 플라스크에 고기즙을 넣고 일부는 목을 S자로 굽히고 각 플라스크의 고기즙을 충분히 끓인 뒤에 2, 3일을 공기 중에 방치를 합니다. 이렇게 실험할 걸 설계하죠. 그럼 네 번째 탐구 설계에 똑같이 탐구 설계. 탐구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빠져먹으면 안 될 것 꼭 챙겨야죠. 실험 변인을 통제하는 거예요. 실험 변인 변인 요소들 구미경 선생님께 배웠었죠. 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조작 변인입니다. 조작 변인은 우리가 일부러 바꿔주는 다르게 실험해주는 변인이죠. 여기서는 플라스크 목의 모양이었습니다. 일자랑 S자가 있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는 아까 일자를 했고 두 번째 실험에서 S자로 목을 굽혀서 실험을 했죠. 그리고 그 조작 변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실험 결과가 종속 변인이죠. 여기 이 실험에서 종속 변이는 미생물의 발생이었습니다. 이 두 실험을 통해서 미생물이 발생했냐 안 했냐를 관찰하는 거죠.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통제 변인입니다. 통제 변인도 아주 중요하죠. 이 두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 이 이외의 나머지 변인은 다 똑같이 통제를 해서 어떤 다른 요소에 의해서 종속 변인이 그러니까 실험 결과가 영향을 받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나머지 요인들은 다 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두 실험에서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고기즙의 상태, 끓이는 시간, 공기 중에 방치하는 시간 등 나머지 요소들은 다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탐구 수행이죠. 탐구를 설계를 했으니까 이제 실험을 수행하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처음엔 고기즙을 이렇게 쪼르르 따르고 두 가지 방향으로 실험을 하죠. 하나는 충분히 그냥 끓여서 2, 3일을 방치하고 하나는 이 플라스크 목을 가열해서 S자로 굽힌 뒤에 또 끓여서 방치합니다. 2, 3일. 그러면 그냥 일자로 놓고 노출된 아이는 미생물이 공기 중에서 들어가서 미생물이 생기죠. 그렇지만 이렇게 끓인 건 아까 말했듯이 수증기에 의해서 막혀서 들어가지 못해서 미생물이 생기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뒤에 나올 결과 분석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자료를 해석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실험에서 얻은 자료를. 고든 목의 플라스크에서는 고기즙에 미생물이 생겼죠. 그렇지만 목을 S자로 굽힌 플라스크에서는 고기즙에 미생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료를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얻은 실험 데이터로부터 결과를 분석한 겁니다. 결과 분석. 그 다음 결론을 도출해야겠죠. 이제 실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고기즙에 생긴 미생물은 공기 중의 미생물이 고기즙으로 들어가 번식한 것이다. 이 결론을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일반화입니다. 이 도출한 결론을 바탕으로 일반화된 사실을 써보는 거죠. 고기즙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미생물도 이전에 존재하는 미생물로부터 생긴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막 없는 거,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게 아니다. 자연 발생하는 게 아니다. 다른 생물로부터 또 생긴다. 이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실험을 할 때 탐구 단계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그 진이나 타당성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효과적 검증.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실험을 할 텐데 이 실험을 잘 계획하고 이렇게 점검해서 절차에 따라서 잘 실험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유익한 학습 활동 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